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하태경과 이상민. 하태경은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이고 이상민은 민주당의 5선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오래 생활도 했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하태경, 이상민 알 겁니다. 하태경과 이상민이 어제와 오늘 방송사에 각각 나와서 하태경은 이준석 문제를, 이상민은 이재명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갖가지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태경이 이준석에 대해서 엄호를 했고 이상민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를 엄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논리적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태경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을 엄호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상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민주당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하태경과 이상민 누가 설득력이 있느냐. 하태경이 CBS에 오늘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윤리위가 지금 당 혼란의 주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기소되기도 전에 무리한 징계를 감행을 해서 비대위, 가처분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징계만 없었다면 지금의 혼란은 없다 라고 하면서 윤리위 2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징계 심의를 하는 게 맞다.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윤리위가 계곡이나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문제 삼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이렇게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이준석을 엄호하면서 윤리위에 대해서 노동당 윤리위냐, 윤리위원들 모두 사퇴하고 윤리위 물갈이해야 한다. 윤리위가 지금의 당 혼란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윤리위는 하태경 의원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이 알고도 이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서 낸 결정문에는 이 계곡이 양두구육 이 표현의 문제도 있지만 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전체를 보고 해당 행위를 했다. 이준석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준석을 지금 징계하겠다,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관계, 그 결정문 해석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계속 이야기하고 자유,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 자유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태경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윤리위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줍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해당 행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윤리위가 왜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소 결정이 되기도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정하느냐. 그동안 수도 없이 윤리위가 그렇게 결정해 왔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는 관계없이 윤리위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가권익위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그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도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윤리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 징계, 그래야 한다면 윤리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만 정해놓고 당 사무국에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되면 또 뭐 구형이 얼마 되면 또 얼마 판결을 받으면 당원권을 얼마 정지한다, 제명한다. 정해놓고 그냥 사무국에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당의 윤리위가 있는 이유는 경찰, 검찰과는 별도로 당의 당원들이 해당 행위를 하는 일은 없느냐,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일은 없느냐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윤리위가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 그 당헌부터 읽어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의 혼란 상황이 윤리위 징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일의 순서는 이준석의 성상납 때문이죠. 이준석의 성상납이 있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윤리위의 이 징계가 적절했느냐, 시점 적절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 혼란의 주범이 윤리위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태경이 현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건의를 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건의, 이 부분을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원총회, 하태경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의 결정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철회를 건의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의원총회에 대한. 하태경도 의원이면서 이런 부분을, 이게 지금 노동당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게 독재적인 발상이죠. 또 윤리위는 의원총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존중한다고 밝혔죠. 의원총회의 결의니까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위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윤리위 당헌에 나와 있습니다. 하태경이 이준석을 엄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엄호를 하더라도 앞뒤 말이 맞는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 지적해 드리고요. 이 하태경의 방송 인터뷰와 민주당의 오선인 이상민 의원의 방송 인터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이 무조건 당대표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는 당이 나서서 안전병 역할은 하겠지만 무조건 당대표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B,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플랜 B에 대해서 농담의 짙고 옅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개딸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 것은 맞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만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이 선거운동하라고, 대선 선거운동하라고 43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수천 배의 국민 세금이 지금 정당에 들어가고 있다. 당원들의 뜻은 존중해야 하지만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럴 거면 국민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검, 탄핵 이런 말을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진다. 국민들도 이제는 특검, 탄핵 이야기해도 아무도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고 만다. 이런 말은 정말 어렵게, 무겁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같은 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엄호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이냐, 설득력이 있느냐의 부분이죠. 하태경이 이준석을 엄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호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의원의 방송 인터뷰를 보고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부분,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